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방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서세나라고 하고요. 시드니에 있는 미국계 글로벌 IT 기업에서 세일즈 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지금 딱 거의 2년 됐어요. 다음 주면 2년, 입사 2년 차인데, 2년이 딱 되는데, 그 비교적 최근에 구직, 이직을 호주에서 해봤고, 지금 2년 사이에도 좀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을 해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호주에 오기 전에는 저는 한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총 1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대부분 다 IT 기업에서 세일즈 관련된 롤로 한 약간 크게 보면은 그렇게 좀 일관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호주에서 잡을 구하기, 이직하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다양한 쪽에 계실 것 같고 어떤 상황에 계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게 어려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20분 동안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좀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20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질문, 머릿속에 그게 어떤 게 주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직하면 떠오르는 질문들. 저는 아주 그냥 너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을 구하지? 그쵸? 어떻게 좋은 잡을 구하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뭐 막상 인터뷰하는 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나를 잘 인터뷰에서 표현을 하지? 그리고 또 이제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크게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추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과정을 시작이 되는데 이직이라는 게 구직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호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직, 구직을 했었고 수많은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도까지 합하면 수많은이에요.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에 걸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실제로 실행도 했는데 크게 다른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비자라던가 뭐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특정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다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직, 이직을 어프로치 할지 그 단계별로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가장 처음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내 자신과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타겟을 잡고 어떤 회사, 어떤 종류의 회사, 어떤 업계의 회사,
어떤 종류의 롤 이런 것들을 타겟을 조금 좁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쪽에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아니면 헤드헌터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가능성을, 그리고 목표를.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는 이게 한 단계를 할 때마다 그냥 딱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력서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켓 조사도 계속하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겟 좁혀가고 타겟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작업들도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인터뷰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고른 회사를 그 인터뷰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리고 회사도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잡들에 대해서 내가 협상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서 새로운 잡을 쟁취를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나눠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엄청 심플하잖아요. 누가 몰라 이거를, 그쵸? 1, 2, 3, 4, 5번 중에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쵸? 처음 들어보시는 거 없을 거고. 근데 이 5개 단계로 제가 나눈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직을 하실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계가 혹시 어떤 거세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챗이 보이나요? 인터뷰요. 인터뷰요? 여기 채팅에 많이 적어주셨네요. 레주메, 레퍼런스. 인터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으신 분? 인터뷰에 동의하시는 분? 아니면 없으세요? 인터뷰요? 2번. 인터뷰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쵸.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는 준비하면 돼. 근데 그게 말이 쉽죠, 다. 그쵸? 준비하면 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나라를 옮겼기 때문에 호주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들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세일즈 롤이니까 호주에서 여기 현지에서 세일즈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부딪혔던 가장 큰, 예를 들면 호주에서 이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 그 호주에 국한된 거는 다 그거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들을 약간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언더스탠더 마켓, 이 1번 항목을 계속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타겟 잡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킹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들하고 말해보니까, 나 같은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가치를 평가를 받겠구나. 이런 것도 약간 감도 오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회사에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을 이제 컨택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쪽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그쪽이 더 강점이 되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이 2번 항목이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1번이랑 계속 돌아가면서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좌절도 많이 했었고, 왜냐면 제가 목표를 처음에 했던 거랑 많이 바꿔야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계속해서 조금씩, 그리고 연봉 협상, 그렇죠. 인터뷰 시험이 대학 시험보다 더한 경우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보다 이 커리어가 훨씬 더 빡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서. 자,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1번을 마켓을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이 정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할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막 이력서 쓰고 그냥 약간 막 그 링크인이나 이런 데 보고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잡이 나오면은 막 어플라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연락 안 오면 좌절하고 연락 오면은 인터뷰 하는데 또 잘 안 되고 한 번, 두 번 이상 잘 안 되고 근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1번 항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번 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협상할 때까지도 계속 이게 연결이 되고 심지어 그 입사를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내가 마음에 드는 더 좋은 현재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서 좀 더 만족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직을 막상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약간 내가 약간 착각했던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과 노력이 다 이제 너무 아깝고 본인도 너무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커리어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가 사실 우리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3분의 2의 시간과 머리를 쓰면서 보내는데 거의 그게 라이프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큰 오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에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커리어에서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 게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되게 자유 시간이 많은 거가 좋고 막 되게 막 스트레스 많은 거 싫고 막 이런데 막 엄청 빡센 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본인이 불행하잖아요. 그럼 오래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는 돈이 정말 중요한데 약간 돈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못 채워주는데 가면은 또 내가 일이 재밌어도 돈 때문에 약간 불만족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1번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인터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도 인터뷰가 물론 어려웠죠. 물론 어려웠지만 사실 인터뷰는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줄줄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라는 거는 과연 그 상대방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더해줄 수 있는 가치는 뭘까에 대한 답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나라는 그 사람을 팔 때 약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쉽지 이것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약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살 때와 팔 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사요. 집을 살 때 구매자로서 보는 궁금한 것과 걱정되는 것 그리고 집을 파는 사람 상대방이 걱정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거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 다 끌어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이게 막 내가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을 어치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 네 다섯 개 단계를 타임 플랜으로 이제 대략 6개월이라고 잡았을 때 한 이 정도의 기간을 소요를 하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 3, 4 계속해서 이제 연동해서 돌아가고 2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고 3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클을 돌면서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6개월이 저는 좀 현실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평소 때 그냥 이직을 막 액티브하게 이직을 안 할 때도 관심 있게 시장을 지켜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시면 이 부분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딱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다다다다닥 준비해가지고 정말 2, 3개월 또는 1, 2개월 정말 빨리는 그 회사의 인터뷰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마켓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면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하셔야 될 거, 하지 마셔야 될 거를 써놨는데 되게 연동이 돼요, 서로가. 서둘지 말라. 근데 서둘지 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플랜을 해두시고 이거를 막 이렇게 내가 뭐라 그러죠? 막 당장 내일 막 이거 해야 돼. 막 진짜 지금 못 참겠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하지 마시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저도 되게 마인드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는데 마인드 컨트롤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호주에 와가지고 제가 기존에 세웠던 목표랑 현재 상황이 달랐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목표를 살짝씩 변경을 하고, 그것도 이제 나를 잘 알고 시장을 잘 알아야 목표가 계속해서 살짝 나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막 내가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만 경력이 있다고 해서 막 그거를 되게 축소화하지 마시고, 한국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업계도 많고 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어필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경력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막 미니마이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랭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동안 뭘 했고 나는 이거 잘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그 인터뷰 하는 거는 제가 뭐 오늘 20분이라 가지고 제가 막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실제 그 질문 같은 것도 제 블로그에는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팁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실제 제가 받았던 질문, 답변도 제가 적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했던 답변.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사실 막 보여드리려고 제 이력서랑 이런 것들도 사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리고 제가 인터뷰 준비하실 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준비 잘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리허설 정말 꼭 하시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많이 찍잖아요. 우리 뭐 지나가다가 예쁜 거, 뭐 음식 이런 거 다 찍는데, 스스로는 잘 안 찍게 되잖아요. 약간 샤이하니까. 근데 리허설 할 때 이거를 자기를 리코딩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인터뷰 할 때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또 따로 이제 내 폰으로 리코드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리뷰하시는 거예요. 좀 오그라들어도. 그래서 그러면 정말 보이거든요. 내가 진짜 저럴 때 완전 엄청 잘못했구나. 저럴 땐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리뷰하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오답노트 쓰듯이 그런 거를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블로거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다 그런 거 다 적어 놨거든요. 뭐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했던 것들을 뭐 적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리뷰하시면 정말 내가 원하는 잡의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잘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쌓이면. 그리고 연봉 협상은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번의 영상과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